첫 번째 경기는 랑스 대 세비야 경기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귀소 본능 DNA를 고려하면 세비야 사이드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 자원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나 세비야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측면 크로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핵심인데 현재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인 나바스 선수와 아쿠냐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되고 루케바키오와 오캄포스 같은 핵심 측면 공격수들도 모두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폴더스를 줄일 것이라면 세비야의 승리를 빼고 승무 투폴만 가져가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세비야 특유의 유로파리그 DNA를 한번 믿어보면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PSV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순위가 2위와 1위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경기력이 100%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SV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알크마르라는 까다로운 팀을 만나는 일정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이라는 까다로운 팀을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됐고 16강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승부 수당 13억을 챙겨가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미넨의 경기인데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맨유의 16강 가능성을 조금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1등을 확정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맨유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현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이에른 미넨의 투엘 감독이 맨유 원정에서 100%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미넨이 생각보다 힘을 빼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1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에른 미넨이 지난 주말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이번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투엘 감독의 인터뷰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미넨이 로테이션 폭을 적게 가져갈 경우에는 이 맨유만 믿고 단통승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슈투트가르트라는 굉장히 돌풍의 팀을 만나기 때문에 향후 일정 면에서도 바이에른 미넨이 맨유 원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 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인데 저는 무패로 가면서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맨유가 16강에 가려면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두 팀의 경기 결과가 무승부가 나와야 맨유가 16강에 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1차전도 2대2로 끝났다는 점에서 일단 무승부를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의 스쿼드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갈라타사라이가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스쿼드의 면면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갈라타사라이가 좀 더 DNA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갈라타사라이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도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최근에 자국 리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갈라타사라이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는 나폴리 대 브라가의 경기인데 저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나폴리 상대로 2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면 브라가가 16강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득점 순위가 가장 높을 정도로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브라가가 수비력 자체는 그리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 브라가가 나폴리 원정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 오히려 나폴리의 효율적인 역습에 당하면서 나폴리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의 승리로 가는데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1차전 양팀의 팽팽했던 경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나 브라가의 승리도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취향껏 5번 경기는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우니온 쪽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고 브라가가 나폴리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우니온이 3위로 올라가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동기부여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별리그 1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주전 자원들을 풀로 가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집 명단을 보니까 주드 벨링엄이나 호드리구 같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우니온 베를린 원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의외로 주드 벨링엄이나 에이스 자원들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투폴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 감독 교체 효과를 조금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인테르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1등으로 16강에 가기 때문에 조 1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조 1등으로 16강에 가게 되면 각 조에서 2등을 차지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강팀을 16강에서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1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조 1등을 사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도 충분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소시에다드가 조 1등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짤츠부르크 대 벤피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확정을 짓는데 이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3골 차 이상의 대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짤츠부르크 상대로 벤피카가 공격력만 잘 나와준다면 승리를 거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골차 이상의 승리는 조금은 무리일 것 같아서 승리는 벤피카가 가져가지만 3골차 이상 승리를 실패를 하면서 3등은 짤츠부르크가 차지를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벤피카가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투표율이 21.7%로 낮기 때문에 투표율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벤피카의 단통승,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츠르베나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 츠르베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꼴찌가 확정이 됐고 맨시티는 조별리그 1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챔피언스 리그는 승리 수당이 있는데 그 승리 수당이 40억 정도가 되고 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재정이 넉넉
지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승리 수당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맨시티라는 세계 최강의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로또픽에서 츠르베나의 승리다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고 주말에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가까스로 역전승을 거뒀고,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로테이션까지 가동을 한다면 이 츠르베나라는 팀이 세르비아 팀이고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리 수당의 동기부여와 함께 맨시티의 로테이션 가능성까지 따져본다면 츠르베나의 승리나 무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맨시티가 백업 자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역승은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양팀 모두 16강 진출이 확정이 지었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1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무승부만 거둬도 조 1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모든 대회 홈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에서 원정에서 최근에 승리가 없는 데다가 라치오의 핵심 수비 자원들이 꽤 많이 결장을 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라치오의 수비 공백과 최근에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발을 고려를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셀틱 대 페에노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순위가 확정이 됐고 셀틱은 조별리그 꼴등, 페에노르트는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에이스 공격수 히메네즈가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틱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페에노르트가 주포 공격수 히메네즈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화력적으로 페에노르트가 그래도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셀틱이란 팀이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력 자체가 셀틱을 능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에노르트는 향후 주말 리그 일정이 헤라클레스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은근히 페에노르트가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PSG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행을 확정을 지었는데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두면 조 1등으로 16강에 가기 때문에 조 1등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지만 이 PSG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것이, 만약에 이번 경기 비기고 뉴캐슬이 AC 밀란을 이기게 된다면 뉴캐슬에게 밀리면서 PSG가 16강 탈락이 되기 때문에 PSG가 안정적으로 16강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PSG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엠레찬과 자비처 같은 선수들이 현재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중원 공백이 있는 도르트문트가 PSG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뉴캐슬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체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이유가 충분해 보이고, 다만 제가 AC 밀란의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AC 밀란의 핵심 왼쪽 측면 공격수인 하파엘 레앙 선수가 최근에 한 달간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 앞두고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서 지난 토트넘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농락을 당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고 지난 경기인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트리피어 선수가 2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0대3 완패의 원흉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트리피어 선수가 AC 밀란의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인 하파엘 레앙과 테오 에르난데스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AC 밀란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포르투 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인데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점 9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에서 포르투가 샤흐타르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뒀었고 당시에도 경기 내용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은 포르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포르투를 제치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로또픽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승리 이변도 한번 노려봄직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 내용을 살펴봤을 때 포르투가 샤흐타르를 압도했다는 점에서 포르투의 홈빨까지 나와준다면 그래도 포르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혹은 승무의 이변픽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풋볼살롱이 선택한 축구 승무패 72회차 최종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6,000원 공통 최종픽을 메인픽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항상 풋볼살롱이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는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조합픽보다 구매 금액을 훨씬 줄인 압축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보다 독식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추가적인 승무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